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디딤 영상은 항일의병 전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의병 전쟁은 일본의 이런 침략적인 행위에 저항하면서 그 방식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에 대항하는 전쟁을 진행했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상적인 배경은 위정척사 사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위정척사 사상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른 것을 지키고 사특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인데, 이 바른 것은 전통 우리의 질서 그리고 성리학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것이 사실상 바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수호하고, 그리고 사특한 것은 지금은 명확하죠. 우리의 국권을 침략하려고 하는 일제의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크게 의병은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병이 일어났던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자면 일본의 침략적인 행위가 아주 큰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예요.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을미사변, 즉 국모를 시해하는 정말 만행을 일본이 저질렀던 때고요. 또한 을미개혁에서 단발령이라고 해서 이 양반들의 상투를 다 자르고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발령에 반대를 하고, 단발령은 사실상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에서의 이 성리학적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단발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국권 수호와 함께 성리학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을미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특징이 양반 요생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들은 양반 중심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이전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농민들과 동학의 자녀 세력들도 같이 가담을 했었다. 이 의병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인석, 이소응, 허위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대부분 다 양반 유생 출신의 의병장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은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질서에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발령을 철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명령, 다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다시 들어준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고종이 해산을 권고를 하자 사실상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동학과 자녀 세력은 활빈당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여 가담을 하여 끊임없이 일본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활빈당 강령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금할 것, 그리고 사전을 혁파하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눌 것, 외국의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일본에게 우리의 이권을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리고 전 근대적인 부분, 그리고 봉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의 입장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요,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일어났던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을사조약은 우리가 기억을 하다시피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내정 간섭을 하게 된 조약이죠. 그래서 이 조약은 훨씬 더 많은 세력들이 의병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특히 평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했을 시기예요. 우리가 이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어떤 민족운동들이 있었죠? 독립협회가 있었죠. 이 독립협회의 역사적 의의 중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민중들을 정치 참여,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의견,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이때 출연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의병장은 신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돌석의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랑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유격전에 뛰어나고 전술과 이 지휘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일본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되기도 하였던 그런 의병장으로서 활약을 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을미의병은 사실상 이 위정척사라는 것에서 이 정을 성리학적 이념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 을사의병부터는 침략에 반대하는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성격에서의 항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여 계층도 유생 중심이 아닌 평민 중심으로 점점점 확대가 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특히 이 최익현의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때 사실 나이가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병을 이끌고 의병운동에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정미조약, 그래서 군대가 해산이 됐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권이 더 침탈이 됐었고 그리고 고종이 이때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하여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 등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고요. 이때 군대가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해산된 군대들이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산 군인의 참여로 의병운동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고요. 보다 조직적인 그러한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단순한이라는 표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롭지 못한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기릴만 하지만 이 전투력에 있어서는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서부터는 의병 운동에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 전쟁의 그런 성격을 더 지니게 되었고 그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또한 일본의 탄압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의 참여 계층이 다양화가 되는데 이 정미의병 때는 보면 교과서에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정말 다양한 계층에서 모두가 다 의병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정말 정미의병 단계에 이르러서는 대한제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병운동에 참여하려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 이인영을 중심으로 13도에서 각지에서 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저 서울에 있는 일본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13도 연합의병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명칭을 13도 창의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인영 의병장이 이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이인영 의병장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도 이런 의병운동을 알리려고 했고 또한 각국의 외교사절단에게 이 의병이 단순한 그러한 내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봉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제법상 일본의 그런 국권 침탈에 맞서는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의병운동과 함께 외교적인 절차까지도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통해서 우리 서울 수도를 탈환을 하고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미의병까지 진행이 됐고 이것마저도 일본의 진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병 전쟁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그 의병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머슴 출신의 의병장이었던 안규홍 의병장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일제가 점점점 우리의 의병 운동이 커지고 확산되니까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요, 이 남한 특히 많이 일어났던 호남 지역을 완전히 토벌해서 의병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작전인데요. 이 작전으로 2개월 동안 일본에 의해 의병장은 100여 명, 의병은 4천여 명이 체포되거나 학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4천여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
사실상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게 체포뿐만이 아니라 의병운동을 계획하는 세력들도 색출하려고 했고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반 농민들도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점점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국내에서 국외,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하면서 이들이 해외에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후에 국권이 빼앗긴 이후에도 독립군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이었던 유인석의 경문을 보면 이 의병이 어떤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국모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 경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을미 사변을 원인으로 했구나. 게다가 임금이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 즉 무엇에 반발하는 거예요? 단발령이죠. 그러면서 이런 망극한 화를 만났음에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사실상 이거를 시행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사실 을미 개혁도 일본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항한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것이 을미의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게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500년 된 이 한 조각의 종이가 바로 또 을사조약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그래서 종묘사직이 하룻밤에 망하였다.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가 설치된 이런 일련의 행위가 우리나라 국권을 사실상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 임금까지 침범한 이등 방문. 이 이등 방문이 바로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한자로 쓴 것을 그대로 음으로 읽으면 이등 방문이고요. 일본어로 읽으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토발해야 된다. 그러자 이게 경문을 돌리니 도와 일어나라. 최익현의 경문입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이 상당히 심각하므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일본을 몰아내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최익현은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갔고요. 일본에 의해서 유배를 갔기 때문에 스시마가 일본의 영토죠. 이곳에서 일본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병은요. 정미의병에 참여했던 의병들의 사진입니다. 정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옆에는 이제 호남 의병장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의병이 그쵸? 일본에 비하면 정말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바쳐 이렇게 싸우신 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신 걸까? 국권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우리도 지금 현재 뭐 이런 국권을 수호한다와 치환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항일 의거 활동, 특히 이제 의열 활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운동들은 을사늑약 이후에 많이 일어났는데요. 을사늑약의 이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시 파기할 것을 상소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하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고종은 이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 성공하지는 못하고요.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됩니다. 1907년에요. 이를 원인으로 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철 5기호는 이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이 5명의 을사오적을 암살하겠다라고 해서 이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오적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의사는요, 이완용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완용을 저격해서 처단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큰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이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 의사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됩니다. 이 인물은요, 친일 미국인으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러일 전쟁 중에 체결했던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을 파견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파견된 외교고문이 바로 스티븐스예요. 이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선전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 인물을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님이 처단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장지연이라는 인물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사설을 게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토로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설을 실게 됩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은 목노아 소리내어 운다라는 뜻으로 을사조약에 의한 울분과 우리 민족의 아픔 그리고 이것의 부당함을 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웠던 을사의병 운동도 일어났고요. 또한 상인들은 상점의 문을 닫는 등 이런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료 내용들 한 번씩 보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